언제부턴가 고장난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잠들 수 없습니다. 분명 내 몸이지만 통증이라는 불청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는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첫째 애리 사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농사 일은 아예 뭐 생각지도 못 하는 기고. 통증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는 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영영 이르지 모릅니다. 이 세수하기가 불편한 이 손을 뒤로 지금 올라가는 치료를 받고 있어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통증이 와서 힘들었어요. 세수하기도 힘들었어요. 우선은 아프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여행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몸의 병이 마음의 병까지 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리미리 관절을 유연하게 그리고 힘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손상되기 쉬운 척추와 관절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양방과 한방 진료를 병행한다면 자신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과 함께 통증을 다스리는 양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평규 씨는 40년간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오래 몸담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로는 더욱더 운동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매일 운동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매일 아침에 일찍 4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1시간 반 정도 하고 다음 산행 2시간 정도 하고 다음에 배드민턴 1시간 정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1순위로 두는 박평규 씨도 작년에는 오른쪽 어깨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배드민턴은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인데요. 그만큼 부상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작년 7월달 7월경에 배드민턴을 하다가 그 팔에 통증이 와가지고 아예 안 들렸어요. 들지를 못해. 뒤로 이렇게 조금도 제치지도 못했고. 거의 뭐 생활 아무것도 못해. 원래 제가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더랬는데 그 반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박평규님은 내원 당시 2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앞쪽에 힘줄이 붙는 부착부를 만지기만 해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내회전하거나 옆으로 뻗치는 외회전 동작 모두 가동 범위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엑스레이 결과상 견관절과 쇄골을 연결하는 관절 부위에 그 퇴행성 소견이 보였고 눌렀을 때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어깨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인 극상근의 손상이 의심됐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통증이 심했죠. 1차적으로는 힘줄 손상이 있어서 힘줄을 좀 손상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했고요. 2차적으로 그런 힘줄 손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쓰면서 주변에 근육들과 유착이 발생해서 유착성 관절염도 같이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줄과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가동 범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치료받은 지 지금 9월 달경에 끝났으니까 2개월 받고 지금 이제 괜찮아진 지가 지금 한 2개월, 한 3개월 되네, 그죠? 가끔 배드민턴을 하면은 조금씩 자극이 있긴 있는데 지금 거의 그냥 뭐 그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통증이 호전된 후로는 꾸준히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박평규님, 오늘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 경과 진료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아, 통증은 많이 없으시고요. 평소에 좀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할 때는 크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좀 무리하면은 약간
약간 그죠.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힘줄에 좀 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위아래 연결되는 요 앞쪽에 회전근개가 좀 손상이 있었어요. 누르면 통증도 심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들 때 그 근육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때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신체 검사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해서 위로 끝까지. 어유 가동범위 좋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자, 좋아요. 꺾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허리춤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등 뒤로 이렇게 끝까지 다 되네 그죠? 좋아요. 팔을 쭉 앞으로 뻗어서요. 손을 이렇게 해서 제가 눌러볼 건데요. 버텨보세요. 자, 아이고 좋습니다. 예, 좀 버티는 힘이 좀 많이 생겼네요. 좋아요. 현재는 가동 범위가 거의 정상 범위로 호전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데요. 평소에 취미로 하셨던 배드민턴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조금 과도하게 했을 때는 부하가 걸리면서 아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많이 힘줄을 쓴 이후로는 한 번씩 보강이 필요합니다. 통증 부위에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해 인체의 자가 치유 원리를 활성화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로 관리해 주는데요. 한방 치료도 병행하면서 어깨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모든 그 환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첫째는 다 무리해서 오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걸. 그리고도 이제 나이가 든 만큼 좀 조심을 하면서 지금 뭐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계속해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통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약간 통증이 있거나 할 때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충분히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만으로도 훨씬 부상을 예방하고 큰 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대영 씨는 몇 년 전부터 양쪽 팔꿈치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효과가 없어 작년 12월에 양한방 통합 치료로 눈을 돌렸죠. 프로펠러 수리하고 그러는 데인데 발을 많이 쓰는 직업이죠. 그 챔버로도 당기고 하마도 치고 망치 치고 볼트 풀 때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왔는지 양쪽 팔 관절이 좀 많이 아파요. 그 통증 거리니까 그때 주사 맞고 치료해봐야 그때뿐이고 그래서 진 소개로 이게 언제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이대영님은 양쪽 팔꿈치 안쪽 바깥쪽 모두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당기는 일을 업무상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팔과 팔꿈치에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원 당시에 눌렀을 때 팔꿈치 안쪽 바깥쪽 모두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초음파 진료를 봤을 때 검사상에 인대 부위, 힘줄 부위가 많이 손상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관절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측 상과염과 외측 상과염이 함께 있었습니다. 외측 상과염은 일명 테니스 엘보라고도 합니다. 바깥쪽으로 팔을 펴는 동작을 많이 할 때 요 신근들의 펴는 힘줄들이 모여서 여기에 닿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에 힘줄에 손상이 있을 때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기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짜는 걸레를 짜거나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주부들은 안쪽으로 굽힌 근들이 모여서 힘줄을 이루는 내측 상과에 염증이 생기는 내측 상과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많이 하냐, 어떤 근육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은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과 부위의 힘줄은 손의 움직임에 관여하는데요. 따라서 골프와 테니스 같은 스포츠 외에도 손과 손목을 많이 쓰면 상과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 좋으신데 오른쪽을 좀 봐드릴 거예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봐드릴 건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육이나 좀 업무 보실 때 힘줄 때는 좀 어떠세요? 힘들 때는 크게는 조금 높고. 자, 이제 바깥쪽도 안 좋으시잖아요. 여기도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저하고 요런데 근육하고 같이 그죠? 괜찮으세요? 자, 제가 좀 저항 검사를 해볼게요. 위로 올려보세요. 버텨보세요. 쭉 됐고요. 밑으로 쑥 내려서 그때 그죠? 이렇게 좋아요. 초음파 보면서 많이 호전됐는지 봐가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때까지 경과 봤을 때는 초음파 봤을 때 이제 인대가 조금씩 자라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은 좀
많이 호전됐고 오른쪽은 조금 아직 남았지만 제가 마무리까지 잘해서 치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할게요. 이대영님 같은 경우 초음파상에 팔꿈치에 닿는 힙줄과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인대를 호전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외측 상과염에는 PRP라는 자가 혈장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혈액에는 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와 면역 체계 세포인 백혈구, 혈액 응고와 지혈을 돕는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 속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어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해 병변 부위에 주입하면 손상된 인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PRP 주사 치료는 혈소판이 풍부한 자가 혈장 주사 치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인자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피 속에 있는 인자들을 농축을 해서 정말 손상이 있는 부위에 직접 초음파를 보고 주사 치료를 할 때 훨씬 더 인대 손상이 빨리 호전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신생혈관이 잘 생기는 것, 조직의 재생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본인 혈액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팔꿈치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쪽 엘보를 이렇게 어디 부딪힌다거나 뭐 그런 거에 안 되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대 손상 회복은 진짜 많이 하얗게 좋아졌어요. 지금 바깥쪽에 비하면 안쪽은 뼈 닿는 부위 하얗게 꽉 차오른 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게 좋은 건데 가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통증과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왼쪽 팔꿈치는 아직 불편하지만 오른쪽 팔꿈치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사라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는 중이라서 조금 더디긴 하신데요. 한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처음에 100% 아팠다면 한 10%, 20% 아픈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된 상태인데 많이 쓰는 한쪽은 아무래도 한 반 정도 지금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좀 더 지속을 해서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섭파 전기 치료도 진행합니다.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치료법인데요. 전파가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부 조직까지 자극돼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 칠박 전에는 양쪽 팔 관절이 잘 때 아랬거든요. 지금은 잘 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84.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굳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죠. 이재기 씨는 10여 년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피오스 우리 한국말로 인디안 콩감자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농사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감자를 캘 때는 무릎을 세워 앉은 채로 허리를 숙인 자세를 장시간 취해야 하는데요. 바른 자세가 아니다 보니 재작년 연말부터 농사일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이게 장사도 좀 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붙어서 이 감자를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서도 좀 안 좋은 상태는 있었지만은 여기 와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또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구직포 저름을 걷었다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허리가 어느 날 안 펴지더라고요. 통증은 좌측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어깨를 바깥으로 돌릴 때마다 아프고 우측 엉치통이 심해 앉는 게 힘이 들었죠. 다리에 쥐도 많이 났습니다. 들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파가지고는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첫째 애리 사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뭐 농사 일은 아예 뭐 생각지도 못 하는 기고. 통증은 야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통증이 호전되는 건 아니었죠.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병명을 모르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 뭐 침을 맞아보자고 이렇게 침도 맞아보고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도 좋다고는 약도 또 먹어보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뭐 그쪽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작년 봄부터 2개월간 집중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 치료로 여러 동작이 수월해졌죠. 이재기님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짓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농사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뜨끔한 이후로 앉을 때마다 우측 엉치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든 상태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측 어깨의 통증이 팔 뒤쪽으로 심해서 팔을 움직이고 팔을 뒤로 꺾는 동작이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어깨 관절의 연골이 닳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어깨 관절염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아버님 허리 보면요, 저 엑스레이 상으로 퇴행성이 여러 마디에 조금씩은 다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허리뼈가 협착증이 좀 있으십니다. 협착증 자체가 좁아진 게 그게 다시 뭐 넓혀진다거나 새거가 되진 않아요. 꾸준하게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치료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허리 보강 주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조금 우리한 거 정도만 있으시고 우측 엉치가 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예. 닦고 물론 이 제끼면 뒤로 이렇게 젖힐 때 여기에 거기가 좀 네네네네 좀 묵직하게 알겠습니다. 곧 치료해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만큼 기능적 불편감과 통증이 호전될 수 있도록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성장인자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신재생 물질도 함께 주입해 줍니다. 아버님은 고농도 포도당하고 비타민이 믹스되어 있는 그 고농도 포도당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함께 PDRN이라고 하는 DNA 주사라고 하거든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같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 같은 부위의 통증이 극심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단해 보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롤로 테라피는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이라는 단어와 테라피, 치료라는 뜻을 합친 용어입니다. 인대와 힘줄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생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스포츠를 하거나 일을 하시다가 힘줄이나 인대가 정확하게 찢어진 것이 보이고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프롤로 치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척추관 디스크 사이가 좁아졌을 때 그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나 무릎 같은 관절 질환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이미 다른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지만 주변의 힘줄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랑 무릎의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사의 손을 이용하는 도수 치료로 신체 균형을 바로잡고 근력을 강화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이재기 씨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기도 하지만 시간만 나고 이런다면은 계속 이렇게 받으면 좋지. 시원한 몸도 뭐 완전히 가볍고. 이재기님은 엑스레이 소견상 요추 5번의 협착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의 우측 엉치 통증은 없어진 상태이지만 많이 일을 무리하게 한 뒤로는 약간 묵직하게 허리에 통증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면 금방 회복되는 경과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제는 건강을 1순위로 둘 차례입니다. 건강이 좋아진 만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좋아진 만큼 내 몸도 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일을 조금 줄하고 내 시간을 좀 갖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차정혜 씨는 7년 전에 감과 오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인 만큼 통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죠. 처음엔 무릎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며칠씩 아픈 거는 몇십 년 됐고, 예. 그 이제 약을 계속 먹은 지는 한 4, 5년 됐는데, 한 이제 2, 3년 전부터 무릎 이게 덜렁덜렁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허리에서 그런 줄 모르고, 그지, 예. 그냥 이 다리 치료만 하고 있다가, 그 요 선생님한테 이제 허리에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예. 요추 5번, 천추 1번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됐습니다. 신경이 많이 압박되고 있었는데요.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2기로 무릎보다 허리가 더 심각했습니다. 뭐 이제 뭐 무거운 거 이제 박스 같은 거 좀 들고 좀 앉아서 뭐 일하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할 때는 이 발목에 그 바람이 나가지고 한 보름 정도 누워서 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네, 차정희님 같은 경우 허리와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4, 5년 전부터 계속 통증약을 매일매일 복용을 하셔야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펴고 할 때마다 엉치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고요. 양쪽 무릎 같은 경우는 굽히고 펼 때마다 통증이 있고 오금 뒤쪽으로도 아프고 내측으로도 계단 내려가거나 할 때 많이 시큰거려서 일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 많이 불편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인대라는 것이 한 번에 증식되진 않아요. 단계 이제 증식이 될 건데 하는 동안에도 조금씩은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인대가 좀 나중에 증식되는 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개인차는 있어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할 텐데 그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한 달, 2달 사이 더 인대가 증식될 거거든요. 빨리 좀 좋아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으니 더 이상 진통제에 의지하지 않도록 허리와 무릎을 제대로 치료할 일만 남았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치료 초기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차정희님 같은 경우 지금 치료를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인대가 증식되면서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는 호전도를 전혀 못 느끼시다가 한 달 뒤, 2달 뒤에 점점 도와지시는 걸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요. 차정희님 같은 경우는 회차마다 주사 치료할 때마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 치료와 전기 뜸 치료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올려줍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로도 인대와 근육의 재활을 도와줄 겁니다. 눈에 띄게 달라질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힘이 생기고 이런 데 안 아프더라고요. 맨날 아프던 부위가 안 아파. 그 이제 일을 좀 접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몇 년 더 진행하고 싶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관절이 안 좋아서 마음은 참 이팔 청춘인데 그지. 너무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기분, 없어졌습니다. 한방, 양방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치료하고 진단하였을 때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고 시너지가 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해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 전신적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전신의 몸의 불균형을 찾아내서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통해서 함께 컨디션을 도와줬을 때 훨씬 더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을 많이 관찰합니다.